네, 반갑습니다. 네, 팬더봇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지금 잠깐 저도 팀즈 갖고 채팅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웨비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장표 첫 장, 우리 그 표지에 보시면 퓨처 오브 쇼 우리 열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는 처음인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5월 달부터인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 됐고 이게 이제 우리 컨퍼런스는 빼고 웨비나로만 9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벌써 10번입니다. 10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어, 제가 지금 계획은, 어, 매달 한 번씩 그 M365 코파일럿에 대한 것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여정의 시작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예, 그리고, 뭐, 자랑을 하나 하자면, 뭐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카메라 라이센스 취득을 해서 타이틀 MPT라고 하는 거 달았는데, 이렇게 같이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전대호라고 하는 강사고요. 닉네임을 캔노봇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커뮤니티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이제 MCT 타이틀을 걸고 마이크로소프트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또 계속 하고 있었지만 MS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강의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코파일럿 클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멘토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큰 커뮤니티 AI 커뮤니티가 지피터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운영진하고 스터디 리더 또 파트너 강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예요. 골자는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번째 퓨처 워크쇼이고요. 오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그 얼마 전에 이제 챗이라고 하는 제품이 또 소개가 됐어요. 이게 제품이 아니라 기능이죠.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M365 그 코파일럿하고 M365 코파일럿 챗하고 어떤 건 무료고 어떤 거는 무료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좀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프롬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LM이든 상관없이 쓰면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공부를 할수록 프로프트라고 하는 것에 많이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을 이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지금 GPT-4 오잖아요. 그러니까 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다, AI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UI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용자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안에 내부에 있는 지금은 이제 그 LLM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LLM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 UI로 코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들이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벤더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벤더들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이제 되게 많이 코파일럿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이전트예요. 이런 그 에이전트를 연결시켜주는 U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트는 어,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특정 지식이나 관심사를 주제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특정 역할을 부여한 코파일럿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에이전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IT 그 컨트롤, IT,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소프트가 음,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고객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 그 마이소프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패턴을 발견을 했대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그 AI 도입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AI 도입 곡선에는 뭐 접근성, 그리고 ROI,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그, 그 기업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조직에 그 코파일럿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런 다양한 그 그러니까 다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기회들을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도입한 그 고객들이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ROI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하고 같이 그 안전하게,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서, 우리 코파일럿이나 에이전트를 많이로 사용하면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조직 내에 그 만들어져 있는 규정들을 준수하는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도입 국선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출시를 하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채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도입된 그 코파일럿을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끔 하겠느냐? 그리고 또 코파일럿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업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기업 내에 만들어져 있는 그 규정들을 잘 준수하게끔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출시하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챗은 한마디로 그냥 무료예요, 일단은.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파일럿은 기업용 버전들이에요. 지금 기업용 버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셨던 copilot.microsoft.com, 우리 빙 안에서 코파일럿 로고 누르시면 개인 사용자용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기업용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기업용 버전에서도 이전에는 원래 그 M365를 사용하고 플러스 그 기업용 버전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그 추가로 도입을 해야지만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추가시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M365를 쓰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코파일럿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필요성에 의해서, AI 도입 곡선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더 그 접근성을 높이고 뭐 이런 그 얘기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얘를 출시하게 되었던 거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채팅 기반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채팅 기반인데 챗 GPT처럼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들은 그 웹 접지를 통해 가지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무료 채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챗GPT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데이터 보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한적 무료예요. 제한적 무료.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IT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 조금씩 보이는데, 이 코파일럿을 기업에 이제 에이전트나 코파에서 배포를 할 때, 어,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어요. 네, 관리자 인터페이스 안에서 얘를 배포할 때 사용자들이 뭐 다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제약을 줄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제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파일럿 챗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 안전한 AI 채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웹 기반이에요. 얘는 웹 기반이고 또 에이전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모드 안에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업무용입니다. 얘는 이제 30달러 추가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0달러라고 하는 비용을 들여서 추가를 해야 돼요.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M365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30달러짜리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챗이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기반이라고 하는 그 모드가 따로 있어요. 인터페이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M365 M용 코파일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팀즈, 그리고 아웃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M365 앱에 코파일럿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 각종 그 우리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자연어를 가지고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자연어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파일럿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코파일럿을 제어하거나 에이전트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그 분석 도구가 있어서 코파일럿 사용량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거 잠깐 제가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비즈니스 스탠다드거든요. 이게 비즈니스 스탠다드이고요. 이건 평가판이에요. 지금 제가 평가판을 지금 그 교육 때문에 만든 건데 그 개인 사용자 그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스탠다드도 한 달 평가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기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평가판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데이터가 보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방패에 녹색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걸로 그 서로 얘가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보호를 해요. 내가 보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챗GPT나 이런 그 LLM하고 다른 기능이에요. 이게 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데이터 보호 기능이고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프롬프트 한번 넣어볼까요? 음, 프롬프트 넣어서 입력창에 넣어서 채찍배트 하시는 것처럼 질의를 하면 응답을 주죠. 그렇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게, 요건 지금 웹 검색을 안 하는 거네요. 자, 웹 검색을 하는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외 검색을 하라고 되어 있는 그 프롬프트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번역해서 검색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브라우징을 하라는 얘기라서, 이거 보면은, 브라우징을 해서 이 출처를 다 보여줄 거예요, 얘가. 쭉 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직은 프롬프트 내용을 뭐 설명을 드리진 않고, 얘가 이런 작업을 해서 웹 접지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출처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무료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를 가져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미지 추가도 할 수 있고, 파일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캠퍼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지에서 편집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로 내용들을 보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챗GPT에서 사용하는 캔버스보다 지금 요거는 훨씬 더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무료 코파일럿이에요. 기억력 무료 코파일럿이고, 지금 이제 유료 코파일럿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료 코파일럿을 보면,
이게 M365 코파일럿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업무하고 웹탭이 있어요. 웹탭은 똑같은 거예요. 웹탭은 똑같고요.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여기 있죠. 요거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여기는 지금 웹하고 워크 그러니까 그 업무하고 구분되는 그 토글 탭 버튼이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데 그 아까 그 보신 예, 여기 이제 유료죠.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에요. 이게 M365 코파일럿인데 요거는 업무하고 웹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탭이 있고요. 있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그 M365 테넌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롯이 이렇게 치면은 안에 있는 데이터, 전체 보시면은, 예, 전체 그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우리 그 사용자 계정들, 우리 동료 계정들, 그리고 우리 업무 문서들, 예, 그리고 모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팀즈에 접속해갖고 회의하고 있잖아요. 회의 관련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게. 회의 내용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웃룩 이메일에서도 데이터를 가져갖고, 예, 얘한테 지리를 던져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에이전트 채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골뱅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도우미. 해가지고, 얘한테, 뭐, 업무 보고서, 업무 보고서를 자,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뭐 달라고 하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달래요. 애가 뭐 주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지워버리고 다른 거 그냥 하나 해볼게요. 보고서 도우미 블로그 쓰는 애를 한번 해볼까요? 블로그 작성. 업무 생산성 향상. AI를 활용하니라고 그래. AI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블로그 작성 그러면은 챗봇이 지금 여기 얘가 지금 챗봇이거든요. 왜? 안 써주네요? 다시 시도? 네, 다시 시도. 쭉 써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에 그 내장된 저기, 그 인스트럭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프롬프트 관련된 부분들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 요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나 웹,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그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 그 무료로 사용하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이라고 해서 셋자가 붙어 있어요. 챗자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그 무료로 쓰는 거고요. 30달러 주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쓰는 유료 같은 경우는 뒤에 챗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챗자가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면 요거는 이제 유료예요. 유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 이렇게 부르거나 코파일럿 챗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무료 사용자. 그러니까 무료예요, 무료. 무료 코파일럿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적인 라이센스 설명을 좀 드리면, 기능이죠. 라이센스 따른. 여기 보시면은 무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 이거 무료죠. 저 무료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당 월 30달러를 줘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장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것들을.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무료라고 하는 게 있고, 사용량 기반 요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왜 사용량 기반 요금제가 있을까?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에이전트 때문에 그래요. 에이전트 때문에.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유료를 쓰게끔 돼 있어요. 유료를 쓰게끔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용자,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사용자도
부분적으로는 또 유료를 사용하게 좀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에이전트 설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요 정도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어, 코파일럿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채팅 기능하고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이 있고요. 이 개인 AI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인앱들, 그 인앱이라고 하는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아웃룩, 뭐 팀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코파일럿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파일럿 제어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들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기능들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채팅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GTP4를 써요. 이제 그건 둘 다 똑같아요. 그죠? 두 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무료, 그러니까 이제 M365 코파일럿 챗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만 동작을 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웹과 업무 기반을 같이 사용을 해요. 업무 기반을 같이 사용을 해서 얘는 이제 웹 그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업무 데이터 그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워크 그라운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파일럿 페이지라고 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코파일럿 페이지는 양쪽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파일 업로드도 가능하고 코드 인터프리터나 달리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이 양쪽 다 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게 이 워크그라운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지금 보시면은 다 사용은 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비용을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에이전트를 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개인 도우미라고 해서 우리 M365 인앱들은 비용을 내지 않은 그 M365 코파일럿 채세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용자, 그러니까 월 30달러를 주는 사용자들은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건 완전히 다 비어 있죠. 지금 무료 사용자는.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제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 고급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한다. 이건 뭐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쓰시려면은 어, 노트패드를 제가 잠깐만 그 URL을 쓰셔야 되잖아요. 두 개 다 마찬가지. 어떤 계정으로 접속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M365 파일럿.마이크로소프트.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이렇게. 예. M365 코파일럿.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롬프트에 이제 번역을 해보면 프롬프트의 예술과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프롬프트의 예술과 과학, 프롬프트, 뭐 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창작을 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아트가 들어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속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예술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이제 프롬프트라는 용어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프롬프트는 코파일럿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업무를 보는 곳에서는, 우리 보고서를 만들거나 또는 있는 보고서를 요약을 하거나 또는 만들어진 보고서를 편집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PDF를 워드 같은 문서 양식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정말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프롬프트를 배우는 당시에 뭔가 정의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코파일럿은 사실 기업용 예요. 기업용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그냥 정의가 돼 있어요. 용도가. 예, 코파일럿은 컨텐츠도 만들지만 여러 가지 뭐 이미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소설도 쓰고 글도 쓰지만 예, 보통 얘의 목적은 정확해요. 업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그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를 보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예시들은 전부 다 업무용이에요. 업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챗GPT하고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아까 그 M365의 이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팀즈 이런 업무용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에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 안에서 그 도구의 쓰임새에 맞는 프롬프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챗GPT를 보셨던 분들은 챗GPT에서 사용하던 프롬프트와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세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얘를 요거에 맞게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 프롬프트들을. 예, 다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먼저 코팔럿한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프로젝트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뭐 프로젝트 X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겠죠. 프로젝트 X가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근데 이거는 챗GPT에서는 나올 수 없는 프롬프트죠.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기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업무 영역에서 저런 프롬프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A A는 누가 하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전 대표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 메일은 누가 보낸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이라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누군가요?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 출시 근거에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 뭐 이 FQA 문서들을 10개 슬라이드로 구성된 온보딩 가이드로 만들어 주세요. 정보를 요약해 주세요.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을 선부를 해가지고 뭐 세션 초록을 작성해 주세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세요라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것을 넣어주고 이것의 가치 제한을 만들어 주세요. 놓친 항목,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및 작업 항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적인 작업을 명시를 할 수 있어요. 뭐하고 같이? 출처하고 같이. 출처라고 하는 것은 문서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고 회의일 수도 있고 메일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떻게 하면은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프롬프트를 좀 더 개선하고 예, 또 좋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핵심 요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목표예요. 목표. 목표는 코파일럿한테 요청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냐. 이게 이제 목표예요. 얘가 나한테 응답을 줘야 되는 것. 그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락. 맥락이 있는데 맥락은 내가 요청하는 목표. 코파일럿이 나한테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을 하잖아요. 내가 목표를 요청하는데 그 목표를 왜 요청하는지. 그런 것들을 맥락이 이제 보통은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 설명, 뭐 부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 우리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너한테 이걸 물어보는지, 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맥락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목표하고 맥락인데, 목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고, 맥락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파일럿이 내가 요청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요. 예. 나의 의도를 잘 알아차려요. 맥락을 잘 주시면. 근데 그 다음 게 소스예요. 퓨처. 예.
어떤 것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참조해서, 이게 이제 출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24년 업무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2024년 업무 결과 보고서가 출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출처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기대치인데, 이 기대치는, 어떤 응답을 요청하는 거. 여기에는, 포맷도 될 수 있어요. 포맷. 그러니까, 뭐, 테이블로 만들어줘. 영어로 만들어줘. 뭐, 아니면 우리 회사에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안에 항목들,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서다. 일일 업무 보고서다. 그러면은, 오늘 한 일. 그리고, 뭐, 오늘 이슈. 해결 못한 일. 그리고 내일 할 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항목들이 일관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LLM의 특징이 물어볼 때마다 다른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네, 다른 응답 결과를 주는데 회사에서는 보고서 양식이 누가 쓰던지, 제가 쓰던지, 아니면 제 동료가 쓰던지 간에 같은 그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같은 형식, 그러니까 같은 항목의 결과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템플릿에다가 이렇게 항목들 붙여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줄지에 대한 것들이 기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게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목표는 파란색, 맥락은 녹색, 그리고 출처는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기대치가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돼.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영진 보고용 자료 작성을 위해 마케팅 전략의 주요 포인트 정리가 필요해. 지금 보면은 목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에요, 목표가.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근데 맥락으로 내가 왜 너한테 이걸 요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적어준 거예요. 이게 내가 경영진 보고용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출처가 뭐냐면, 기존 제품의 2024년 시장 조사 보고서하고 판매 데이터 분석,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그럼 이 세 개를 첨부해 줘야겠죠. 그렇죠? 얘한테 이거 참조해라고 줘야겠죠. 이게 출처가 되는 거고 기대치는 타겟 고객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채널과 메시지 도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주고 세 가지는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라고 해서 기대치를 적어주는 거죠.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 맥락, 출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GCSE는 영어로 약자예요, 이거는. 근데 그 앞에 나왔던 거 약재, 그 프레임워크에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다음 두 가지 프롬프트를 시도하고 응답을 비교해 보세요. 나왔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프롬프트 1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시면서? 결과를 한번 봐야 되니까, 복사를 해서, 우리 아까 했던 게, 무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최시대에 그렇죠?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요 결과하고, 그렇죠? 요 결과하고 보니까 줬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줬죠. 농업의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쭉 봤어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이 결과 보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대상으로 유기농 및 농림업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의 중요성과 이 점에 초점을 맞춘 1,500자 분량의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세요. 이거 블로그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죠. 그렇죠? 실제 사례, 혁신적인 평판이 좋은 출처의 인사이트를 포함하세요. 이런 관행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썼어요. 아주 좋은 프롬프트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요청한 내용들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한 유기농 농업의 중요성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어, 있겠죠?
여기 있다. 그렇죠? 중요성. 그리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환경 보호, 건강한 식품 제공, 경제적 입점. 사례도 아까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농 농업의 사례. 그리고 중요성과 입점. 그리고 농림업의 실제 사례. 등등등 해서 내가 요구한 기대치들 있죠. 기대치들을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쭉.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한 번에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주시게 되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을 주게 되니까 몇 번의 채팅을 통해 가지고 얘하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쓰실 때는 지금 이렇게 시플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챗GPT 처음 배울 때는 프롬프트에 대한 지식들이 이렇게 별로 없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다 작성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해서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쓰라고. 다음 거 볼게요. 계속 반복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하래요. 보니까 여기 귀하는 곧 있을 IT 부선의 AI 엔지니어 신규 채용을 위한 후보자 채용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HR 관리자인데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좋음이에요. 좋음. 이 정도는 괜찮아. 보니까 이 파란 게 목표잖아요. 지금 그렇죠? 목표. 질문 목록을 만들 건데 맥락을 줬어요. IT 부서에 새로운 AI 엔지니어 직책에 대한 다가온 후보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맥락까지 줬어요. 좋아요, 이거. 두 개는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거, 좋은데 더 좋으려면, 네, 자세하게 맥락을 더 자세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는 IT 부서의 새로운 AI 엔지니어 직책에 지원할 후보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HR 관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어, 챗GPT래요. 저기 코파일럿이 전문성을 갖게 돼요. 전문성을. 그러니까 현재 이 친구는 HR 관리자예요. HR 관리자. 예,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HR 관리자. 자기 스스로 이런 그 페르소나를 갖게 돼요.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페르소나, 그러니까 역할 부여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저기 뭐죠? 세부적인 목적을 주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맥락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보라색이 꼈죠? 지금 여기. 그죠? 보라색. 보라색은 출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슬러시는 출처예요. 출처. 이력서 파일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의 이력서 파일을 넣고 여기에서 포지션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포지션 문서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추가를 하네요. 그래서 얘를 검토를 해서 기대치가 있죠. 후보자가 해당 포지션에 적합한 판단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이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간 거죠. 목표, 맥락, 출처, 기대치가 다 들어가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좋음, 뭐 더 좋음, 가장 좋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핵심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과도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보시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이걸 왜 쓰는지,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왜 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남들이 만든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롬프트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템플릿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템플릿을 받아서 쓰는 경우에도 지금 갖고 계신 템플릿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템플릿들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하고 많이 부합이 되는지도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수정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이제 얘가 이 프롬프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에 나온 결과물, 이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얘들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가지고 얘가 주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써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준 문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 다 하시고 나서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 뭐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시나요? 이런 얘기도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코파일럿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롬프트를 작업을 할 때마다 입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역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 제공하는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마다 그 작업에 맞는 프롬프트를 개발해가지고 계속 입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 프롬프트를 계속 입력하는 작업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 줄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챗GPT로 보자면 GPT를 만드는 거예요. GPT. 역할을 가진 GPT. 문서를 생성하는 GPT. 뭐, 코펠로 같은 경우는 뭐 문서를 만드는 에이전트. 그림을 그려주는 에이전트. 뭐, 문서 중에서도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에이전트. 뭐, 우리 어, 다 끝났나? 우리 연말정산 끝났나요? 연말정산을 가이드해주는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 입력 양이 줄고,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의 작업으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업무 생산성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회사 안에서 내가 일을 하는 시간들을, 해당 일을 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또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목적 확장하기예요. 목적.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뒤로 넘어가고, 네, 목적 확장하기. 팀즈 모임, 우리 팀즈에 모였잖아요, 지금. 팀즈 모임에서 작업 목록을 만드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이메일이라면 코파일럿이 대신 작성을 하도록 주세요.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 후속 조치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실행 항목 소유자 및 기한에 대한 표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슬러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속 가능성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가 지금 우리가 이 팀지에 모여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퓨처 워커스 쇼 10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그 타이틀로 모임을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모임의 이름이에요. 얘가 이 모임의 이 회의를 요약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팀제도 코파일럿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는 모임 중에 회의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팀즈 코파일럿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인데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 결정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표, 조치 및 소유자를 보여주는 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위한 고려 사항 목록이 포함된 후속 이메일을 이 회의에 참석자들에게 작성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 코파일럿에게 요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예, 우리 목표를 만드는 거죠. 요 내용들을 이메일 내용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프롬프트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래요. 그러니까 지침 제공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코파일럿은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에게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롬프트 보니까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개요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죠. 세 가지 글머리 기호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내 컨퍼런스인 이그나이트 무대에서 기도 연설을 한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AI 발표 내용을 요약하세요. 그리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가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 해야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그 AI들은 그, 두를 더 좋아해요. 두 납보다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프롬프트보다는 그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더 좋아해요. 긍정적인 프롬프트에 더 반응을 더 잘해요.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결과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그 내용들을 뭐 딱 받아갖고 한 번에 좋으면 마음에 들어 그럼 쓰시면 되는데 얘를 계속 뭔가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결과를. 그런 경우에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돼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계속 다듬어 가지고 뭐, 썩 마음에 들면 100%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면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인간지능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셔야죠. 직접.
그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 아이디 생성을 하고 통찰적인 회의 지원을 하고 스토리텔링 지원을 하고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가 있고 언어도 번역할 수 있고 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받았잖아요. 결과를 받고 나면 얘한테 이 문장이 너무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고 또는 이제 감사합니다. 훨씬 낫네요. 단락의 요점을 요약하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감사합니다. 훨씬 낫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LLM이 이런 감정 프롬프트 있잖아요. 여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거 조금 더 해줄 수 있어 이러면 더 얘가 좋아해요. 결과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그런 논문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쓰시다 보면은 저절로 추임새를 넣어요.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케이, 뭐 좋았어, 아이 잘했어,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말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 한마디로.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면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파악하고 보다 관련성 있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면은 더 많은 예시를 만들려면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예시에서 스포츠 관련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보고서 개선을 하실 때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떤 내가 필요로 한 보고서를 만들어 줬는데, 만들어준, 그러니까 작성해준 보고서를 검토해서 보완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줘라고 하면 얘가 보완 사항 체크를 막 해줘요. 그러면은 그 보완 사항을 적용해서 재작성해 줘. 그러면은 한번 체크가 된 보고서를 만들어 줘요. 이것도 보고서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피드백을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그 코파일럿이 준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를 요청할 수도 있죠. 코파일럿에게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좀 구체적인 장르나 또는 예시들을 부여를 해요. 그럼 이런 것대로 줘.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요청을 할 때 잘 만들어진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를 밑에다가 깔아주고 요 예시처럼 만들어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용어를 많이 알아요.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용어를 많이 아신다면은 그 용어를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돼요. 예. 코파일럿 지치지 않습니다. 제목이 좋죠. 그렇죠? 예. 코파일럿은 똑같은 걸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계속 물어보시면은 그 다양한 답변들을 또 줘요. 그래서 사람하고 달리 사람들은 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짜증내고 막 그러지만 얘는 뭐 똑같은 거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어,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주고 받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청문회에 대한 아이디어 10가지, 이 세션에 5가지 스타일로 작성을 해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비유 3가지를 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존 자료를 좋은 템플로 사용해라. 앞서 말씀드린 건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프롬프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사이트 검색하시다가 프롬프트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워낙 자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런 프롬프트들을 여러분이 뭐 노션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루프나 아니면 원노트 같은 그 메모장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관련된 좋은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뭐 HR 쪽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른 도메인에, 다른 직군의 프롬프트를 유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존 자료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드셔도 되고, 양식을 만드셔도 되고, 또는 뭐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제인데, 이 예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모범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단순하고 대화식으로 유지해라. 일상적인 언어와 친근한 어조를 사용해서 코파일럿 사용을 하면 코파일럿이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요거는 처음에 그 프롬프트 사용하시는 분들, 처음에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 피켓보드에 손가락 올려놓고 뭘 쓰지, 뭘 물어보지,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얘기나 생각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이에요. 이 명확성에 관련된 부분은 목표에 해당이 돼요. 목표에. 그래서 그 목표는 명확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숫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숫자 같은 것들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막연한 요청 대신 구체적인 작업이나 결과를 제공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하지 말아야 할 때 파악하기. 과도한 복잡성, 상충되는 지침, 지나치게 복잡한 프롬프트는 피해라. 음, 가정에, 같은 세션 내에서가 아니라면 이전 상호작용은 맥락을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LLM들, 챗GPT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생겼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전체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 방을 우리가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션 안에서의 그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해요. 대부분 LLM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을 나와가지고 내가 대화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을 바꿨다라고 하면 이전 세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가지고 복사를 해오시던지 아니면 파일에 기록을 했다가 그 파일을 첨부하든지 해가지고 그 얘하고 이제 나눴던 대화의 흐름들을 유지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어쨌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프롬프트가 너무 복잡하면 얘를 구조화시키는 게 좋으세요. 구조화시켜가지고 그리고 왜 보고서 작성하실 때 너무 긴 글을 서술형으로 써가지고 우리 결제자에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나 뭐라고 해요 이거 야, 이거 전부 다 간략하게 개발식으로 작성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서술형으로 너무 프롬프트가 길어지면은 사람도 보기 어렵고 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화시켜라. 파일럿의 제한 사항 이야기. 네. 파일럿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얘한테 시키면 못하죠. 코파일럿이.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편향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이런 그 LLM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익혀나가시는 게 좋죠. 음.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이제 챗GPT 가르칠 때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코파일럿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왜, 이게 둘 다 GPT-4를 사용하잖아요. 챗GPT 코파일럿도 그렇고. 근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가 그 LLM을 GPT-4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뭐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에 보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들이. 근데 뭐 벤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면 응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또한 그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입력의 전문성 그리고 명확성 및 세부사항의 준수를 반영한다. 예의 바르게 하시다. 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존칭 같은 거 쓰고 이러면은 결과가 좀 달라진대요.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말은 많죠. 이건 실험해 보세요. 다양한 프롬프트 구조와 접근 방식을 살펴보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 결과 많이 보시고 뭐 결과에 따른 또 다른 또 그 보시고 또 한 번 해보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롬프트 기법들을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 테스트하시고 개선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 사용해 보시라는 건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하셔라. 마지막에 목표, 맥락, 출처, 기대치를 꼭 기억하시고 프로젝트 작성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저희 교육 받을 때 시간 좀 많을 때 이것도 하는데, 예,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도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이제 그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나갈게요. 제가. 네, 그 코파일럿 챗과 M365 그 코파일럿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왔는데, 코파일럿 챗은 조직 내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얘는 일단 무료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GTP4 기반의 무료 AI 채팅, 그리고 직관적인 채팅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사용량 기반으로 가금되는, 이건 이제 제한적으로 에이전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이 업무에 최적화된이라고 하는 뜻은 웹 말고 워크그라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크그라운드가 네. 그 업무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업무 영역이 따로 있는 AI 어시스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채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M365 그 앱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 앱들의 코파일럿이 장착이 돼서 그 개인 사용자의 그 업무 도우미로서 역할도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쉐어포인트 고급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다. 이 30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채팅 UX에서 코파일럿 챗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이 요거예요. 그 업무하고 웹 전환 토글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은 이 웹, 그리고 업무 전환 토글이 없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이 업무하고 웹전환 토글이 있습니다. 스팔러 챗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요, 무료예요. 무료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에이전트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이전트 사용하실 때 그 쉐어포인트 저기 뭐야 그래프 커넥터 같은 거를 사용한 그런 것을 쓰실 때는 부과가 돼요. 요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제한적인 그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접속하실 때 M365 코파일럿 닷컴하고 코파일럿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M365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슬러시 챗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접속할 때 제가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M365 코파일럿.com.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어, 코파일럿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M365.cloud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 주소가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접속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얘는 리다이렉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코파일럿 클럽 멤버십 2.0이라는 요 장표고요. 요 장표는 뭐 제가 딱 5분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은 제가 그 채팅창에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 다 그 라이브 클래스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제가 내일 이메일로 저희 녹화 다시 보기 영상하고 편집해서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코파일럿 클럽을 지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1년 동안 저희가 쭉 거의 화, 수, 목, 금, 뭐 매주 이렇게 뭐 거의 한 52주 정도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저희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올해는 이제 2.0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교육 방법론은 아마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 멤버십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는 강사 중심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실무자 중심으로 좀 넓혔고요. 커리큘럼도 M365를 알아야지만 이 M365 코파일럿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M365 파워 플랫폼 보안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교육 시간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4개월에 한 번씩 모집하던 것도 이제 수시 모집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수당 1년에 66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허들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품위가 다 거절되고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이제 트랙을 좀 나눠서 6개월에 55만 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제품을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전대호 멘토님의 그 코파일럿 트랙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클래스 클릭해서 다 들어오셨을 텐데 첫 화면에 보시면은 이 M365 코파일럿 트랙이라고 있고요. 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날 코파일럿을 그러니까 그냥 무료 코파일럿이 아니고 M365 코파일럿이죠. M365 코파일럿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루는 그런 형태로 시즌 4를 진행을 하고요. 왜 시즌 4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벌써 시즌 1, 2, 3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지금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그 라이브 클래스에다 다 등록을 해놓고 지금 오늘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너무 많은데 이걸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또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마인드 맵하고 AI 요약 그 릴리스 여러분들 많이 쓰실 텐데 거기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릴리스 요약 링크를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아서 할 수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제대로 이제 조직에서 도입해서 활용하시려면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방대하고 아, 나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 클럽이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스터디를 했는데 저는 이제 클럽 매니저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인연을 맺고 이 교육 사업을 한 지 지금 25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돌아가는 사항을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집해놓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이 라이브 클래스에서 보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방대한 자료들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하고 있고, 또 해외 유튜브도 요약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은 이제 코파일럿 클럽 멤버분들 요즘 매일 아침에 한 번씩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 라이브 클래스의 싱글 멤버십 쪽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오늘 라이브가 됐기 때문에 첫 화면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로그인이 안 되셨더라도 여기 쭉 설명 밑에 보시면 클래스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한 5개 정도의 영상을 지금 미리 보기로 열어놨습니다.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필요 없이 다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작년 했던 내용들이 다 VOD로 있고 또 올해 다음 주부터 이제 15차 시에 걸쳐서 하는 시즌 4가 이제 쭉 라이브하고 녹화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과 AI 요약이 있고요. 여기서 마인드맵이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릴리스가 열리는데 요 분이 릴리스에서 회원들은 보실 수 있게 요 안에다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놨습니다. 비밀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 저게 1시간짜리 영상인데 내가 언제 다 보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릴리스는 보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해서 제가 들어가서 빨간 볼 줄로 수가 그어놓은 게 있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마인드맵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전체 부분을 조망을 하다가 클릭하면 바로 그 지점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재생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마쳤고요. 이 부분은 내일 여러분들 그 녹화 영상 다시 보실 때 그 부분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 광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필영 님이 그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코파일럿 기업 버전의 경우라도 프롬프트 작성 시 개인정보
중요 기업 정보 등은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맞겠지요. 예, 이거는 뭐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다 못 집어넣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위에 그 M365 코파일럿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M365 같은 경우는 그, 그 M365의 보안 기능을 가지고, 보안 솔루션 기능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그 관리자,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들이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규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다 가능해요. 저런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넣지 말라고 하긴 하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거 다 걸러내요. 다 걸러내고, 예,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파일럿의 보안 기능이라기보다는 M365가 갖고 있는 보안 기능을 코파일럿이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챗GPT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그게 가능합니다. M365 테넌트 안에 있을 경우에 다 됩니다, 이게.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뭐 마이크 키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아까 마이크 키셔도 강대성님이 됩니다. 예, 얼굴, 그 저 뭐, 프롬프트 좀 서로 아는 공유해달라고 분들은 다 했는데, 키세요. 키시고, 예, 그 후토크 잠깐 하시면 되니까, 얼굴도 보시고, 예, 뭐, 제가 네, 아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양대성님께서 주셔서, 그 프롬프트 좀 공유해달라고 그러십니다. 어떤 거야? 어디, 아까 어디, 저기 그 제약 조건까지 거셔가지고 장문의 그 프롬프트 한번 날리셨잖아요. 그 무료 아, 코파일럿 채팅창에서. 아, 양대성님은 지금 M365 쓰고 계시니까 아마 실습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뭘로 드릴까요? 아, 제가 나중에 뭐였을까요? 코파일럿 프롬프트가? 제가 썼던 거 다 드릴까요, 그냥? 여기다. 네, 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주시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프롬프트도 수업하고 받으시고 와가지고 있는데. 만든, 네, 이게 다 못 보여드렸는데, 네,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인데, 제가 요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코파일럿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프롬프트 저장 기능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잠깐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간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한번 지금 M365, 그러니까 기업용 M365 쓰고 계신 분들, 코파일럿은 구독을 회사에서 안 해주셨더라도 M365 쓰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 1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M365 사용 중이다. 아, 예. 그게 되시네요. 네. 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썼잖아요, 지금. 그쵸? 요거를 아까 제가 좀 입력하는 게 귀찮아갖고 미리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 그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보기에 눌러보시면은 이전에는 여기 모든 프롬프트 보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이전에는 그 프롬프트 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이거 어디 갔어? 잊어먹었다. 여기 있네요. 요거 말고 내 프롬프트라고 해서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 많이 쓰는 프롬프트를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책갈피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제목을 적고 예를 들어 지속가능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이제 ESG 관리함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메일 뭐 이렇게 메일 템플릿 같은 거 저장해 놓은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저장이 돼요. 이렇게 프롬프트가 여기 저장이 됩니다. 되게 편해요, 이게. 써보니까 그 프롬프트 누르셔갖고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은 음, 긴 프롬프트들은 복사하는 것도 찾아가고 복사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쓰시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도 있고 프롬프트 공부하실 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보기 누르셔서
여기 모든 프롬프트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가보면은 그 프롬프트 갤러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왜 그 우리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그러면 프롬프트 갤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영상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 요게 지금, 여기 모드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요게 이제 각 인앱들, 우리 M365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까 저 펼쳐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 밑에. 모든 프롬프트 보기. 누르시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직무 있잖아요. 근무 형태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앱을 가리키는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한글이잖아요, 얘가. 근데 이게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하면 얘가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영문으로 내부적으로 영문을 번역해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가 이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좀 확인해 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면은 실패 확률이 줄어요. 이게 각각의 작업별로 또는 앱별로 여기 많이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 갤러리.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도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롬프트 예술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쭉 여기 확인하셔가지고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말 못하게 하는 프롬프트. 이게 저도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프롬프트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쓰시면 괜찮아요. 이게 그 지금 여기 채팅창에 넣어드렸잖아요. 여기 그 사실하고 너네 교회, 그러니까 얘가 주는 그 응답 내용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하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분류를 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는 이거 주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제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쭉, 그러니까 그 주제 밑에다가 쭉 그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고 응답을 받으실 때 얘가 사실하고 견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적어줘요. 내용들을 분류를 해갖고 적어줘요. 양쪽에 그 소가로가 있잖아요. 소가로가 있잖아요. 중가로가 있잖아요. 그 중가로는 대가로나 아니면 소가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다 가둬두려고, 예, 그렇게 제한시키려고만 쓰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예. 아니요. 똑같이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가로, 대가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이든 견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가둬두려고 내용들을. 예. 제한이란 뜻이에요. 제한한다. 그 안에다 써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쓰시면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쪽에 있는 것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너의 견해, 그 자기 견해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저희 웨비나 할 때 또 찾아와 주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또 개최하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저녁에도 네, 하겠습니다. 한 달에 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송윤희 강사님 파워 BI 여정의 시작도 많은 신청 및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밤 다음 주에 파워 보내세요. BI,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